오늘 소개받은 발표자 이만하러 갑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영상 촬영과 뭐 이런 뒤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계신지까지는 몰라서 긴장이 좀 되네요. 네, 제가 과감하게 또 분야를 옮겨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정책 연구부터 민간 개발까지 개발 사업까지 이제 모두 검토하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분석 관점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근간 한 6년 정도의 이런 제 경험을 기반으로 제 관점을 기반으로 오늘 이제 나눠드릴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AI, 뭐 인공지능, 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 어떤 키워드들이고 패러다임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 쓰고 잘 활용하고 더 좋은 역할을 이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25%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전년 대비로 돈을 낸 비용을 이제 낸 사람들은 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계속 학습을 해서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지능을 사람처럼. 근데 사람보다 강력한 게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게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죠. 아주 일부만 남아있죠. 근데 지금은 아인슈타인을 학습을 하면 이 AI는 마지노선이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제 다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과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강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라는 건데 사람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건축가들은 이제 이 수많은 제안 중에서 뭘 선택하고 왜 선택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 분야에 이제 계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금 더 큰 도시는 좀 더 큰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도 이제 데이터의 어떤 수집 작업 같은 거에 이제 혁신을 가져오죠. 도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옛날만큼 어렵지 않아졌다라는 거고 그런 효과적인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의 이제 사례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많이 이런 부지를 어떻게 신속하게 검토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도시의 환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던가 이런 도시계획에 사용되는 어떤 강력한 도구로서 이런 시나리오 테스트 및 용적률 주차 비율 이런 재무적 타당성들을 제고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산업 쪽에서도 이제 많이 AI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런 AI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류의 급진적 풍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효율성을 통해서 일상의 어떤 편의 향상뿐만 아니라 교통, 교육, 의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지고 올 것이고요. 이 혁신들의 저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이렇게 갈 거예요. 이 AI의 목적은 맞춤형.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 그거 아세요? 그 AI가 이제 챗GPT가 학습을 한다 안 한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이런 일자리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이런 통제력 같은 게 이제 상실될 경우 이제 인간을 공격한다거나 어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기업의 AI 독재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챗GPT는 민간 기업용이잖아요. 이게 정보가 우리가 되게 많이 그 비대칭성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AI의 지불료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 또한 어떤 가진 자의 독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건 민간 기업.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 중에 AI가 공공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논의들도 있고, 또 저희 중동에서는 그래서 유료 결제를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계정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들도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이런 이슈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얘랑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알려드린 여러 가지 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AI 시대의 승자는 사실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얘랑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잘 써서 내가 조금 더 어떤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내가 하지 말고 얘를 시켜서 내가 조금 더 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걸로 치면 AI로 뭘 만들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가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I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산업으로 들어와야 산업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져요. 다르지 않거든요. 어차피 얘를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분야일 뿐이에요. 얘가 어떻게 접목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과 활용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차원으로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